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지금 화면에 선생님들께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유레카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리고 주소를 작성해 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앞에 보이는 유레카 주소로 들어오셔서 유레카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저처럼 로그인 해주신 상태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화면 켜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 얼굴 나오실 수 있도록 그 화면 켜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속도 조절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진행하는 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괜찮은 속도 같다 라고 이제 선생님들 잘 따라오시는 거 보면 그 속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잠깐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있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아직까지 로그인 안 하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로그인이 아직 안 되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제가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띄워드렸어요. 이에 해당하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유레카에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하는 내용은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입력해 드릴게요. 오늘은 실습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실습이 길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유레카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레카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유레카에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하신 상태로 잠시만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는 이제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상시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4월 넷째 주 목요일이다 보니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5월 둘째 주에 있는 설문조사 부분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다가 나 이 부분 놓쳤다 라고 하실 때는 거기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따라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나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조금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그 강의 영상 다시 보시면서 놓치신 부분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 중간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교육 진행 중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교육 마친 다음에 한꺼번에 모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마친 다음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니까 교육 마쳤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레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저처럼 다 유레카에 로그인은 되어 있으시죠? 지금 저처럼 화면 상단에 유레카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라고 로그인은 되어 있으실 거예요.
혹시나 아직 로그인이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방법 통해서 유레카에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지금만 교육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용 아이디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유레카 사용하실 때는 별도의 로그인 방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로그인 방법은 유레카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속해 계신 지역별로 로그인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동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추후에 유레카 사용하실 때는 이 해당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해 볼 거는요. 첫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통계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진행하시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든 이 설문조사를 같이 들어와 볼게요. 유레카의 설문조사 중인 수업 실습용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검색 종류라고 있을 거예요. 이 검색 종류에 조사자를 박대호, 제 이름이에요. 박대호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 있는 상시교육 설문조사 별표 3개 있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조사자의 박대호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에서 네 번째 상시교육 설문조사라는 게시글이 있으실 거예요. 이 게시글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에 04자리 0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응답자가 생기신 상황이시라면 응답 중이나 혹은 응답이 완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때는 우리 완성된 개요 화면 아래쪽으로 내리셨을 때 설문조사 관리라고 있고요. 이곳에 결과 분석에 통계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까지는 지금 다들 나오셨을까요?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빈도표와 그래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유레카에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스텝 3.0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통계 분석 3.0을 클릭해 주셔서 지금처럼 이 스텝 3.0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이곳에서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사전 사후 분석을 이야기하는 대응 표본 T 검정과 분선 분석, 상관 분석까지 모든 분석을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 화면을 닫아줄 거예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마치고 혹은 온라인 설문조사 중간에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에 다들 엑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엑셀을 열어주셔서 제가 만드는 데까지 한번 같이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있는 엑셀 파일 열어주셔서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해 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하셨으면 채팅창에 다 작성했다고 한 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원자료의 구성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자료의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질문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성은 선생님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자료를 입력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걸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렇게 설문조사 받으시고 나면 바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설문조사 오른쪽 상단이나 좌측 상단에 가장 위에 있는 설문지는 1번 설문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는 2번 설문지, 이렇게 설문지 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주죠. 그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부터 2번 마지막 설문지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모두 입력을 해주셨다면 가장 첫 번째로 1번 설문지부터 가로로 한 줄씩 모두 다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이 남자였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선생님들께서 여쭤보세요. 성별부터 쭉 다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학년 넘어가서 학년 쭉 입력하고 이게 더 편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만 또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가로로 입력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 이렇게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오타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지금처럼 가로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세로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 하나 때문에 어디서부터 밀렸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전체의 설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원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모든 설문 응답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1번 설문지를 다 입력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2번 설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인 3번,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을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모든 문항을 다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생님들과 한번 임의로 쭉 모든 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임의로 모든 칸을 한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원자료가 다 작성이 되셨다면 바탕화면에 저는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이 저장되셨다면 여태까지 작업 중이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 메뉴에 내 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 자료 분석하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이 있으시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처럼 자료가 업로드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업로드 되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혹은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출을 해줄 겁니다.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문항명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술 통계량부터 상관 분석, 회계 분석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확인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파일 업로드 되는 것까지 다들 확인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요새 사전사후 분석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같이 한번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지금 유레카 홈페이지에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려두었어요. 유레카 홈페이지에 유레카 활용 팁 부분에 상시교육 실습 자료라고 자료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나서 압축 푸시면 지금 저처럼 사전조사 하나, 사후조사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합친 통합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파일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시면 사후 자료에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셔야 되는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주시고 지금처럼 블록 잡아주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에 오른쪽으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선생님들께서도 금방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간단한 부분을 왜 이렇게 알려주느냐라고 여쭤보시는 선생님도 종종 있으세요. 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종종 사후조사에 사전조사를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후가 왼쪽에 오고 사전이 오른쪽에 오도록 붙여 넣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사전 사후 분석을 하셔야 된다면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사전조사도 진행을 하시고 사후조사도 진행을 하셨는데 사전에는 1학년 3반, 1학년 1반, 3번 학생이 있었지만 사후조사 진행하기 전에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1학년 1반, 3반 학생이 없다. 1학년 1반, 3반 학생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니까 쭉 다 복사를 해서 우리가 앞서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조사 오른쪽으로 붙여 넣어 주세요. 사전조사 오른쪽으로 붙여 넣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이 있으실 거예요.
이 빈칸이 있는 응답들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1학년 1반 3번 전학간 학생의 응답은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자 숫자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응답 오른쪽으로는 마찬가지로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원자료를 합쳐주셨다면 사전 사후조사의 원자료를 합쳐주셨다면 이번에는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줄게요. 지금처럼 파일을 저장해 주셨다면 우리가 작업 중이었던 파일을 모두 닫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네, 내자료 분석하기와 수업 효과성 분석에 기능 차이는 없어요.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내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먼저 진행했었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우리가 방금 진행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만든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고 여기서 분석하기 그리고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검정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사전사후 분석을 저희는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 그리고 사후 문항을 한 쌍씩만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이럴 때는 총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넣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습으로 진행해보는 강의는 진행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와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통계 분석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죠. 빈도 분석, 교차 분석, 우리가 방금 진행했던 대응 표본 T검정 이렇게 통계 분석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 조건은 크게 변수의 종류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 종류에 들어가는 변수의 형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변수의 종류와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입니다.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 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 변수가 있어요. 이때 독립 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 질적 변수에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속성이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항이 성별 문항이다 보니까 성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는 성별 문항을 만들게 되면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1번은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으세요. 하지만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 성별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1.5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중성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을 표현하실 때는 1.5가 아니라 보기 3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주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적 변수는 평균을 보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나 몸무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또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시험의 평균 점수가 궁금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렇게 평균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때 양적 변수로도 질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한 가지 존재해요. 우리는 그걸 보통 만족도 조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5점 척도 문항 있죠. 보통 만족도 조사에서는 1번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 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보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척도형 문항을 사용하신다면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해당하는 문항이 해당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척도형으로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질적 변수,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수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돼요. 종종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이미 설문조사 만들고 응답도 다 받았는데 해당하는 분석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경우 대부분 보면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응답 받아주신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설문조사 만드실 때 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설문지 검토가 한번 필요하시다.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응답받기 전이라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문항 보자마자 바로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바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이 사용하셔야 된다면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이럴 때 이런 분석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료는 있는데 어떤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제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나서 나는 이 응답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학생이었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게 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평균이나 표준 편차 구하실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연락 주셔서 나 평균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평균 구하실 때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선생님들께서 한꺼번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교차 분석입니다. 이 교차 분석은 문항 보기 간의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은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별의 여학생으로 응답한 인원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 여부에 난 참여하겠다 라고 신청한 인원이 얼마인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가 알고 싶어요. 그 비율이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나는 응답자의 수와 비율만 알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청한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에 한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는 카이제곱 분석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레카에서는 교차 분석 아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카이제곱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빈도 확인하시다가 차이 여부까지 필요하실 때는 아래 이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차이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일 수도 있죠.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동일한 대상이에요. 대상은 동일한데 사전과 사후에 평균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동일한 대상의 사전, 사후 평균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검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사후 검정은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엔 집단이 늘어났어요. 집단이 3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는 학교 급일 수도 있고요. 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나누는 학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역별로 평균 차이를 확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지금처럼 3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 서로 다른 두 집단일 때, 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독립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 평균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서로 다른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까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이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성의 방향과 그의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국어 시험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낮게 나타나는지,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두 변수, 두 문항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당장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좀 생소하신 단어들도 있으시고, 아마 내용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특정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혹은 특정한 분석을 진행하셔야 될 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이 부분이 훨씬 빨리 캐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7가지 분석 중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빈도 분석,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문항인 기술 통계량,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이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한번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이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몇 명이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지금처럼 분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은 이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빈도 분석을 진행할 때는 우리 앞서서 봤던 이스텝 3.0으로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보고서에 옮기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빈도 분석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오른쪽에는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계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보기의 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응답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가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변수와 그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보기, 각 보기가 가지고 있는 사례수, 비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분석에 대한 결과를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선생님들께서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해 주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과 학교급, 학년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때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보기가 3개 이상의 경우에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는 우리가 앞서서 분석을 할 때는 학년도 같이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년에 대한 표는 따로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학년을 더 추가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쌓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넘어가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마찬가지로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된 이 3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처럼 선택 변수로 다 내려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꺼번에 뽑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3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료가 몇 개 있는지 관측치는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한 목적인 평균과 평균이 나오면 함께 따라 나와야 되는 표준 편차, 이 3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평균 구하면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는데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것 또는 표준 편차의 의미를 잘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 이렇게 2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가 이렇게 쭉 자료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자료가 지금처럼 쭉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70%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 대략 70%의 응답이 이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 표를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평균으로부터 넓게 자료가 분포되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몰려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평균은 해당하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표준 편차도 반드시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량의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선생님들께 한번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앞서 분석한 변수가 3가지가 있어요. 국어 수업 만족도,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이렇게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변수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변수는 어떤 변수인지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피곤하셔도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수학성 만족도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량 표를 작성을 하신다면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점수,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평균값, 표준 편차만 작성을 했지만 최대값이나 최소값 등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량 값을 더 사용하신다면 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표를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에요.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평균 점수만 확인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표준 편차 점수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왜 평균 3.8은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작성을 했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성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만족한다. 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평균 점수가 3점과 4점 사이, 예를 들어서 3.8에서 4점이 조금 안 되는 수치 정도까지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만족에 가깝다. 두 번째로는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구자분들의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나는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나한테 조금 유리한 것 같아 라고 하실 경우에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좀 예민하게 보겠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때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그 기준에 모두 다 통일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시면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숫자가 3.8보다 클 때, 3.8 이상의 경우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형 표본 T 검정 이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 표본 T 검정은 우리 앞서서도 확인을 했었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특히 이 대형 표본 T 검정은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거나 학년 초에 사전조사 진행하시면 학년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시간의 차이는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실 때는 가급적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방학 동안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의 수업에 의한 효과인지 혹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의한 효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방학을 끼지 않도록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 사후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앞서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1학년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사전과 사후의 응답을 각각 매칭을 시켜주셔야지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종종 응답 매칭이 불가능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으실 수 없거나 이렇게 응답에 매칭이 시켜주시기 불가능하실 때는 최소한 응답 인원이라도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전조사에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다면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응답 인원수라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종종 사전조사는 굉장히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문항을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지 사용해서 사전,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진행해봤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자료로 합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응답자의 매칭을 사전 사후 조사로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 분석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3.0으로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문항의 사전과 사후 한 쌍씩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분석하시는 문항이 총 3쌍의 문항, 6개의 문항이 존재한다 라고 하신다면 분석을 총 3번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고요. 이 결과 중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 값들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는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평균이 나오면 따라 나오는 표준 편차도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셨다면 이 빈도는, 이 관측치 개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이 나타나고요.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유의 확률이 0.05,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0.05의 의미와 유의 확률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먼저 처음으로 0.05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0.05를 유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실험을 100번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사회과학 분야,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0.05의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의학 분야나 건설 분야, 이렇게 특정한 분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작은 수치의 유의 수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0.05의 기준은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100번 진행을 했다고 했을 때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겠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세워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준 기준이 유의 수준이라면 유의 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실제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우리는 유의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의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오류의 최대치인 기준보다 작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조금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 한번 다시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분석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예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입니다. 이 0.05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와요.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0.000으로 작성하셔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시려면 0.001보다 작다라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000번 중에 1번보다도 오류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나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인 100번 중에 5번보다 훨씬 더 작은 확률로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료값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가 들어있고요. 이 평균 점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오는 표준 편차와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 그리고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여기서도 반드시 몇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는지 이 관측지의 개수도 반드시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어떻게 보고서에 옮기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와 동일하게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을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을 해주시고 이 분석의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0.8점 향상된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값과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결론으로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계를 아시는 분들께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이거 보고서 괜찮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저희가 보고서 제출하는 분들은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께는 조금 불편하게, 조금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라는 것도 뽐내주시고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마무리 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효과적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고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께는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마무리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일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좀 긴 시간이었죠. 1시간 동안 같이 유레카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하시다가 혹은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앞에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락처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채팅창에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바로 회의 종료하지 마시고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나서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문항으로 되면 아마 보기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순서로 입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사후 문항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으로 인해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문항이 된다면 보기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순서로 입력이 되게 되겠죠. 지금처럼 보기의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 이럴 경우에는 사전사후 분석하기 조금 애매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전사후 분석이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종종 문항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문항을 변경하시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항을 읽는 느낌에 따라서도 또 응답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 주셔야지 학생들은 정확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셨다면 회의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앞에 남겨져 있는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네,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